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4월 초 오늘이 벌써 아이고 이렇게 막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정말 빠르네요. 벌써 3월이 다가고 또 봄이 한 일주일 일찍 온 것 같아서 벚꽃도 이미 일주일 정도 일찍 핀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걸 보니까 올해도 또 벌써 1분기 지나고 이제 2분기 들어서는데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 문재인 정권 임기가 빨리 끝나가서 좋긴 합니다만은 나라 망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지우개님, 지혜로운님 등등 이숙희님 푸른 하늘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좋은 말씀 리성님도 그렇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 주말부터 매우 좀 바빴죠. 네, 대구 집회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끝나고 또 31일 날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감금 4년 된 그날 저희 당만이 또 서울 시내에서 K방역을 준수 안 할 수가 없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외로운 함성을 외쳤습니다. 참 그때도 제가 연설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 정권에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아부하고 그런 인사들 장차관하고 기관장한 사람들 한 사람도 어디 가서 내가 참 이렇게 대한민국 헌정사를 중단하고 인권 유린당하면서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님을 억울해하면서 활복자살은 그만두고 일본 사무라이는 아니니까 반성하면서 언론에 글 쓰는 사람도 못 봤고 언론에 안 나오면 유튜브에서 참여하는 사람 하나 내가 본 적이 없고 지난 31일 투쟁도 우리 공화 당원들과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만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세상이 어둡고 양심이 마비가 된 기회주의자들만이 득세하는 잘못된 세상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지없이 우리가 국난이 있을 때 관군이 썩고 패퇴하면 일반 민초인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듯이 역시 21세기 구국 의병인 우리 공화당만이 외롭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청와대 가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몇 사람 안 되는데 거기 경호원들 수십 명 서가지고 정말 아이고 목소리 좀 저 청와대 들리라고 와서 하는 건지 스피커를 줄이라는 둥 하는 둥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럴수록 우리가 투쟁의 깃발을 올리고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하고 망해가는 이 나라를 구출하는 그런 성스러운 투쟁을 배가해야 되겠다.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그런 시간이 더 가열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빠서 저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이제 일요일날 저녁이라도 짬이 좀 나면은 제가 이제 집에 있는 뒷산에 잠깐 한두 시간 올라가서 생각을 좀 하는데 생각을 하러 올라갑니다. 일주일 구상을 하고 한두 시간. 요즘은 짤막짤막하게 내가 산에 가서 참외시를 한두 구절씩 적고 옵니다. 그걸 제가 요즘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칼럼이나 시를 2000편 이상 써서 한국기록인증원에서 최다 칼럼과 시를 쓴 사람이라고 해서 기록인증도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제가 쓰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칼바람이라는 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바람이 비와 섞여서 이렇게 산허리를 때릴 때 느끼는 그 감정인데 칼바람 21세기 의병 물결이 이 칼바람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데 매서운 소리 쉬익 내며 이 황룡산의 칼바람처럼 우뚝 솟아나야 되는데 산이 만드는 칼바람은 이리도 드세지만 사람이 만드는 구국투쟁의 바람은
강하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미풍으로 끝나는구나. 저 사늘이서 맴돌다 멈추는구나. 어서 이 바람을 더 세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투쟁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인데, 또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교포님들께서 뭐 영어로도 좀 이런 시를 소개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혹시 시간 방지다고 할까봐 한두 번 안 하다가 또 오늘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칼바람. A sharp wind. The wave of righteousness in the 21st century, like this knife wind, is supposed to happen with a throbbing sound, like the biting wind of Mount Hwangryong, supposed to rise. The biting wind that mountains make, I'm sure, is really strong, and the desire to fight for the old country couldn't even get up. It ends in a breeze. Because they are man-made, they are stopping at the hillside, but we had better make it strong again, huh? Moving around the mountain valleys. 뭐 조금 그냥 의역한 거니까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 방송하러 오기 전에 한국 갤럽 여론조사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뭐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씨 국정 지지율이 32%, 최저입니다, 최저. 뭐 투기에 분노해서 뭐 30%대도 이태롭다 이런 뭐 제목을 달았는데, 뭐 잘못하고 있다는 58%고, 지난주에는 뭐 62%가 넘었는데 잘못하고 있다가 뭐 다른 조사에서 하여튼 최저치 32%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고 있다는 아주 그 강력한 신호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최저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론조사 수치를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뭐 더 낮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뭐 이 흐름을 자꾸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고, 이게 뭐 LH 사태로 촉발된 민생 경제 문제, 뭐 투기 문제 등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나란 일에 관심을 가지고 현안을 보는 사람들은 이 안보 문제도 아주 뭐 이제 심각할 지경을 넘어서 도를 너무 한참 넘었다. 말장난을 계속 하면서 동맹국을 약 올리는 수준까지 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싸이현님, 김선희님, 정진영님, 또 박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요즘 계속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만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한 주제가 천안함 폭침을 다 결론 내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조사단까지 결론 내리고 대법원도 판결을 한 사안을 뭘 재조사한다는 건지. 그럼 지금까지 희생되신 46명의 호국영령에 대한 그런 굴욕적인 수치가 어디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보훈처라는 데가, 국방부라는 데가, 그걸 컨트롤하는 청와대가 제정신입니까? 어제도 제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만, 아니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헌법에 선서한 국토 방위의 업무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사람이 주적 개념까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했다는 얘기를 왜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자꾸 이런저런 의혹이 오고, 이제 집권 4년차 5년차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내동댕이 치면서 식물 정권이 더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에 선서한 사람이. 북한의 소행이고 폭침이다, 용납하지 않겠다. 지난주에는 내 국군 포로 문제도 대통령 얘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는 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헌법에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통치합니까? 헌법에서 명령하는 걸 수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대상이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거 아니에요. 뭐 권력기관 다 장악하고
백성들을 개돼지 만들어서 적당히 끌고 가면 된다?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말이야. 역사가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몇몇이 탄압받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양선에서 사저 그렇게 아방궁처럼 노무현 대통령 그 전례를 보면서도 말이죠. 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퇴임 후에 편히 지내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1년 동안 주위에 잘못된 그 이념을 가진 종북 세력들 다 물리치고 할 수 없으시라고 봅니다만은 거국 중립내각이라도 구성해서 백성들 편안하게 하세요. 뭐 이미 너무 나가가지고 본인의 뜻대로 뭐 되지 않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세상이 개과천선해가지고 헌법도 지키고 국민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내려와야지 뭐 고향에 가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천안함 제주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 대통령직 속에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이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국민 세금 가지고? 이 민감한 거를 그래 거기서 결정했단 얘기예요? 이 청와대 주사파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번에 또 이런 하나의 해프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평론가로서 보수 이론을 설파하는 우리 제가 이제 뭐 저도 평소에 같이 뭐 보수 이론을 설파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국민들이 헷갈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자가 아니고 애북자다. 애북자라고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예? 윤청자 우리 어머님 정말 중앙일보에서 그 보도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마 속으로 흐느꼈을 거야. 많은 국민들이 흐느꼈을 거예요, 정말로. 그 할머니가 제정신인 거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행주치마에 돌 날른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시더라고. 남들은 다 도망가서 외국놈들한테 부여가면서 뭐 밥 얻어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예?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거 민평기 상사 옛날에 뭐 국가 보상금 1억 받고 국민성금 800만 원 가까이 있는 거를 해군에 기증해가지고 기관단총 사서 무슨 함정에다 지금 부착해가지고 316 기관총 이렇게 붙여놨다는데, 이런 분을 가슴 아프게 하는 정권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천벌을 받죠. 대통령 영부인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로 압도해서 어떻게 뭐 아이고 어머니 쇼하는 모양인데, 북한 수용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자는 대통령 부부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밀쳤다는 거는 이거는 양심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정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그 노파께서 1억 몇천만 원이요. 보통 큰 돈입니까 이거? 그런 거 생각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본 돈 벌고 권력 누린 사람들, 그 할머니가 1억 내면은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10억 100억을 내도 괜찮은 사람들이 나 몰라 하고 말이죠. 일신의 영달 맞게 하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구국 담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혼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옛날에 한 3년 제가 평론할 때는 한 700여 차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방송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혼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놈 어디 방송에서 한 놈이라도 부릅니까? 더군다나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를 리도 없고, 이렇게 구국 담론을 통해서 제가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북자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생겼잖아요. 애국자가 아니고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예? 야, 이거 참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응? 이 정권이 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32%까지 뭐 이렇게 추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영준 명지대 교수가 어제 문화일보에서 정권 지지도 붕괴가 2.5단계로 진입했다. 국정기조를 안 바뀌면 정치적 내사 위험이 있다. 이미 뭐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고 사람만 살짝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거 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쩔룩바리 정권이라 해서 레임덕이라는데, 여기 뭐 어제 정리했듯이 데드락 정권이라는 것이 이제 맞아요. 이제는 아무리 요sol로서
역사와 국민을 속이려고 그래도 절대로 역사와 국민을 속일 수 없는 그런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문재인 씨 정권, 국민이 똑바로 지켜보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이념 세력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투쟁하고 정신 못 차린 보수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대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종북 세력보다 나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뭐 거점으로 서울시장도 박원순이가 하는 것보단 그래도 엉뚱한 짓거리는 아닐 거 아니야. 광화문 광장 공사한다고 사람 코로나 핑계대고 말이야. 통제하고 우리 그렇게 탄압하고 이런 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정신들 차려야 되겠다. 제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으면서도 감으로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당장 국민들의 생활에 피부로 와닿으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와닿습니다만 안보 문제는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더 중요한 게 생명권의 문제예요. 죽고 다치면 다 필요 없잖아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 국가관을 교육하고 윤리교육을 하는 건데 다 실패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뭐 정말 이 정권은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좌익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그거 하나로 그냥 모든 걸 수단을 이용하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정권이다. 또 하나의 그 얘가 나왔잖아요. 내가 항상 이 정우영 외교부 장관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사고 쳤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동맹국은 미국인데 미국을 먼저 가야지 말이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부른다고 말해요. 첫 대면을 그래. 그것도 대만 코앞했는 데 가가지고 샤먼신 어디 가가지고 중국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을 합니까? 참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성주에 사드 배치해놓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가 되는데 아직도 환경부에 국방부에서 요청도 안 했다니까 문재인 정권 때 안 한다는 거고 중국 공산당한테 예속되어가지고 군사주권 포기하더니 삼불합의해주고 이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주한미군이나 대한민국 생명권을 지키는 사드 배치 하나 정식으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맹국이냐 이거야. 말로는 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라고 말로는 하고 행동은 안 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미사일 지금 MD 체제 공유하면서 만에 하나 날아올지 모르는 모든 미국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해서 모든 걸 훈련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빠져가지고 지금 하자고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미사일 배치 안 하면 중국의 등평 미사일 어떻게 막을 거야? 북한의 아스칸데르급 단기 미사일 핵탄두 장착해 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아무런 대비책도 없어요. 그런데 한미동맹 체제를 강화해서 이런 걸 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국부터 날아가는 정의용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중국에 경사돼 있다. 이번에 외교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가서 그러면 아마 이 이야기는 다시 나올 거고 아직도 청와대 안보실장 할 때 주사파 정권에 부여가면서 안보를 파괴한 정우영 실장, 정우영 장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짜 평화 프로세스 장난치고 종전선언 이야기하는 이런 장관이에요? 당신도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지고 혹독한 평가를 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안보를 파괴하는 정말로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지식인들이 비판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비켜가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당신 하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하는 거 다 지금 기록되고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출세하는 게 좋으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 버리고 한중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지난번에 2+2 회담 이후에 미국이 그렇게 뭐 이번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뭐 간청하듯이 동맹국으로서 예의를 갖췄는데도 미중 간의 선택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수혁이하고 주미대사, 문정인이도 그렇고 정세현이도 그렇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 정의용이도 그렇고 망언이나 하고 이게 미국과 중국을 동등하게 본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미국과 중국이 동등합니까? 국제정치적으로도? 정의용 씨는 국제정치적인 지식이 있어요? 네, 문정인 외교안보는 지식이 있는데 그 양반은 뭐 나는 국가가세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동등해요? 패권 국가는 미국이고 아직 중국 멀었어요. 시장이 필요하죠. 그러나 미국한테도 버림받은 대한민국이 중국 시장을 제대로 개척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잘못된 이념에 경도돼가지고 심부름꾼 역할하는 외교 국방장관 그리고 주변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 경제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거 정말 매국노 수준이야. 내가 보기엔 매국노 수준이라고. 매국노 수준. 이 사람들 말이야. 지금 미국에서는 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전단 금지법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얼마 되는 북한에 말이죠. 유엔 제재 위반한 문철룡이 그거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받아가지고 모든 걸 조사하고 있고 북한 유엔 제재 위반한 러시아나 중국의 말이야. 석탄 선정 문제, 자금 세탁 문제. 미국의 CIA나 정보기관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그 자료 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곧 밝혀질 것이다. 이런데도 지금 중국 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니? 뭐 하겠다는 거야? 예? 뭐 기가 막혀요. 외교원장이라는 그 사람 말이에요. 김준영이라는 사람, 반미주의자를 갖다 왜 국립외교원장에 앉아놓고 젊은 영혼들 외교관들 거기서 교육합니까? 정권 한번 안 만들어 놓은 우리 국민들 정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자들이 정영 씨한테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고 그랬더니 장소를 그래. 대만은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코앞에서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군사적 긴장감이 남중국해하고 대만 해협 또 한반도 뭐 생각구열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왜 그리 가냐 했더니 우연의 일치라고. 우연의 일치 좋아하네 이 사람아. 말장난해도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 공산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포갑체제인 북한 노동당 정권하고 동맹체제 할 겁니까? 균형해고라? 균형해고 어디 있어요? 국제정치에서 힘이 없는 나라가 간에 불렀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나라 다 철퇴 맞은 거 몰라요? 참 기가 막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일촉즉발의 대결 구도가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절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지 마라. 대만 문제 건드리지 말라. 남중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수산 만들고 뭐 동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거기. 그 다음에 신장과 티베트 인권 문제 좀 거론하지 말라. 홍콩 문제도 중국 영토의 일본이 거론하지 말라. 이게 미국을 향해서 이런 걸 건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미국은 그걸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패권 국가로 남으려면은 헤제모니 국가로 이거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임스 스타버디스 그 전 나토군 사령관이 3월 7일 날 니케이 아시아에 미국이 중국에 제시한 6개의 레드라인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핵무기, 생화학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중국한테 미국이 지금 6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대만과 주변 섬들을 무력으로 침범, 대만을 경제 봉쇄하고 대만 공공인프라 기관에 대한 대규모 네트워크 공격 포함해서 그러니까 대만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중국명 나오이다오죠. 센카쿠엘도나 일본군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성을 추가로 건설해 군사기지화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자유항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동맹국의 주권, 영토, 군사시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원칙을 표시하고 중국도 못 물러서고 미국도 못 물러서는 한판 붙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동맹국가로서 미국에 바짝 붙어가지고 모든 걸 협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고 애매하게 중국 공산당에 저 가서는 딴소리하고 미국 만났을 때는 애매한 말로 비껴가고 이게 동맹국가를 할 수 있냐고. 이거 어차피 한판 붙는데 이럴 때 확실하게 보험을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보험을. 대한민국에 보험 안 들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룬 경제기적 수출 의존형 국가 경제전략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예? 이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금 문재인 정권 주변에 불구적적한 친중 친북 인사들이 그냥 대거 포진해가지고 7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소중한 한미동맹 자산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대한민국의 자산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고. 이자들이 그걸 어떻게 물어낼 거야. 이자들이 이거 다음에 정권 바뀌면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거 다 추궁해야 됩니다. 김주영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책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이런 책에서 말이야.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족돼 있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딩 현상과 닮아 있다. 가스라이딩 현상이라는 거네.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자가 약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다. 이래서 미국에 너무 경도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런 식인데 그래서 미국 때문에 상식적, 합리적, 실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놈이 국립외교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미동맹은 출발부터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고 미국은 35년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게 된 해방자라기보다 실제로는 식민지인을 대하는 새로운 점령군에 가까웠다. 이런 내용을 그 책에 썼다는 거 아니야. 역사도 바꾸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적용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럼 대통령은 왜 한미동맹 우리 외교안보 정책 근간이라고 그냥 말장난 하냐고. 밑에 놈들 이런 말장난 하는데 뭐예요 도대체. 이래서 신뢰성 있는 국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하고 북한을 물어뜯을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 보편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본도 서방 G7도 지금 공조해가지고 나가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북 인권 교류안에 3년째 불참해서 시시콜콜 시비 걸고 사드 배치하는 거나 동맹국 협조하는 이런 나라는 앞으로 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권 거급 중립 내가 구성하고 그런 인사들 다 배제하고 나라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설하면서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의 핵과 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이 문재인 정권이 폐기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어? 2017년에 6차 북핵 실험을 계기로 핵 화생방 공격 시 국민 생존 방안을 연구하라는 영역을 공고를 해놨는데 판문점 회담이 끝나자마자 취소했고 이유는 안보 환경 변화라는 거예요. 안보 환경 변화가 군사주권 다 내주고 북한한테 다 저당 잡히는 이런 짓거리 하면서 평화가 왔냐고. 에? 아니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 한번 만났다고 남북 북한 위험이 없어졌어요. 북한 핵이 폐기가 됐어요. 그리고 5천톤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폐기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년 전부터 민간인은 얘기할 것도 없고 군인도 핵 화생방 대피 훈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군인들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아니 북한의 핵무기하고 생화학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에 국방장관도 이야기하고, 핵과 생화학무기가 있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에 포로라는 거를 다 시인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미 육군성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은 생화학무기를 무려 20여 종을 지금 5,000통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탄적은 1kg만 서울 상공에 뿌리면 5만 몇 명이 그냥 희생된다는데 5,000톤이랍니다. 1톤에 1,000kg이에요. 예? 1kg에 5만 명을 죽인대요. 대한민국 국민 씨를 말려도 5,000톤이면 뭐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군다나 최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거 규탄하지 않는 이 정부. 거기다 핵과 생화학탄 탑재해서 쏘면은 우리 그냥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굴 겨냥한 거예요? 더군다나 핵 EMP탄, 전자기파탄 발사하면은 그게 이제 핵폭탄이 만약에 서울 상공에 40에서 100km 상공에서 폭발하면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서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전자기기를 망가뜨리고, 예를 들면 요격미사일, 탱크, 자동포, 전투기 중 컴퓨터 칩이 들어간 모든 무기가 고철화되고 전력, 통신, 가스, 수도가 끊기고 지하철, 자동차, 배는 일절 멈춰서고 은행의 모든 거래 내역, 대출 중 기록도 사라진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단을 다 갖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평화가 왔다고 미국하고 협력 안 하고 믿을 수 없는 그 빨간 세력들하고 저렇게 평화가 왔다고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출생 성분까지 제기하는 말에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왜 그러는 거냐고, 왜? 응?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번에 북한이 한 6차 핵실험 수준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은 어떤 모의 실험을 했더니 최소 250km 내 모든 전자장비가 먹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남한의 대부분이 그냥 석기 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도 그냥 고철덩어리 되고 은행에 있는 예금도 다 지워져 가지고 누구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허술한 나라입니다. 지금 경제 30배 50배 산다고 뭐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경제력에 비해서 좋은 무기는 살 수 있지만은 정신이 부패한 놈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국방력하고 정신이 살았을 때 경제력이 빠짐할 때 그게 국방력하고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응? 아니 이렇게 평화신화하고 말이죠. 아니 김정은이가 신경가스로 그 이복형 죽이는 거 못 봤어요? 고사포로 말이죠. 그죠? 이모부 장성택이 죽이는 거 못 봤어? 아 그런 사람하고 무슨 평화가 왔다고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합니까? 아니 젊은 친구가 맨날 술 먹고 아마 요상한 음란한 생활하는 것 같던데 얼굴 보면 생화학무기 버튼을 갖고 있는 그 젊은 친구가 무슨 일을 낼지 알아요. 그런 사람 믿고 평화가 왔다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안 하고 뭐 절대로 뭐 전쟁이 없다고 그렇게 떠든 좌파 지주자들 지금 어디가 있어? 책임질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잖아. 지금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대한민국 이렇게 망하게 한 사람들 다 어디가 있냐고. 에? 기가 막힌 거야 지금 보니까요. 에? 제가 오늘도 여기 방송 오기 전에 브루킹스 연구소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북한 관련 연구물들 뭐 지금 나온 거 다 지금 검색해 보니까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다루면 좋겠느냐,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체하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지금 또 종전선언 그렇게 막무가내로 전작권 달라는 대한민국 정부 이거 정말 한참 벗어난 거지.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너무 혼자 동떨어지게 탈미, 친중, 정복으로 이 나라를 지금 거덜내고 있는 현장을 나는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들 말이죠. 좀 보도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국민들이 제대로 하게끔 용어도 좀 진실된 거 쓰고, 그리고 지식인들 칼럼 쓸 때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제대로 알아듣게 하세요.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언론도 나라 망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동조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말이죠. 뭐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조사 이게 말이 되냐. 오직했으면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장 전준영 씨가 말이죠.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 가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하도 국민적 저항이 세니까 뭐 그거 안 하기로 했답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무슨 서프라이즈 대표 회장이라는 사람 과거에 신씨 뭐 신모 씨 얘기 듣고 이런 거 한다는데 이거 정말 이 정부가 레드라인을 계속 넘고 있어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응? 응? 그러니까 애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이거 뭐 하도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저와 같은 나약한 지식인이 물론 정당인으로서 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왜소한 마음으로 투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 기회에 해외로 나가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멈추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울분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새벽에 하나 보니까 정부가 유엔은 대북제재위원회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유엔 회원국인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이게 도대체 아예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지 그래. 유엔한테. 우리 정부는 이런 정부. 이 내용인즉은 뭐냐면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사안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질문을 받고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주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지난달 31일 공개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2019년에서 2020년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미술전시회와 201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회가 주최한 남북미술전에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는 보도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고, 안보리 질의의 정부는 통일교육원 전시작품들이 주관사인 KMS나 네트워크와 또 한국미술품 수집가 소유라며 만수대 창작사를 포함한 북한 국적자와의 직간접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답했다는데, 이게 구매라든지 반입 경로 확인의 단서가 되는 소장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뭐 이렇게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하는데, 아니 분명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제재사항을 위반하면서 지금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안 주는 정부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국격은 어디 가고 대한민국이 유엔과의 협조 체제도 이런 기본적인 하기야 대북전단 금지법 때문에 이미 뭐 금이 갔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료 요청을 거부하면 안 되죠. 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요구하는 자는 성실하게 제출하고 해명을 해야지. 뭐 떳떳하면 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런 제대 대상인 북한 작가들의 작품이 왜 전시됐는지 그걸 알려줘야죠.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뭐 저기 동아일보에서 미국의 석학 조지 프리드먼 교수하고 아마 인터뷰한 그런 기사가 아까 뭐 제가 잠깐 봤는데 그분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미래학자처럼 국제정치학자로서 많은 얘기를 마치는 분인데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한미 동맹은 가치를 공유하는 공고한 동맹이고 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뭐 균형제 역할을 하고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힘이 미국하고 중국이 힘이 같지도 않고 국제정치 속성상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중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드 문제라든지 한미동맹 그동안에 연결고리, 뭐 미사일망 이런 거를 왜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지금 반중연합점선을 구축하기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서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외교적 선택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다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이 정부 정말 이 안보 문제 이러면 안 돼요. 경제 문제는 좀 배고프게 살면 되지만 안보 문제는 국민 생명권이 자라나서 우리가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뭘 믿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 거야? 내가 보기에는 건국 이래로 6.25보다도 더 어려운 전쟁 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아지는 한반도 환경인데 무슨 평화야 얼어 죽을 놈은. 평화도 여러 종류의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능동적인 의미의 인간 안모가 잘 구현되는 그런 평화가 평화지. 굴종적으로 어디 예속돼 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무슨 똥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전쟁 안 한다고 그게 평화입니까? 평화의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길 바랍니다. 한미동맹으로 지금까지 이룩한 평화가 세력균형으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된 거지 말장난으로 이룩된 평화가 아니잖아요. 정말 지도자 한번 잘못 보아놓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다시 한번 좀 체험하고 있다. 에이고 뭐 맨날 요즘 보면 뭐 청년들도 절망하고 있다. 정말로 집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어디가 살아야 되고 어디 결혼해야 될지 지금 뭐 암담하다 뭐 보도도 받고 서울에서는 뭐 집이 얼마 지난해 949채밖에 공급이 안 됐대요. 청년들을 위해서. 근데 33,683명의 그 집에 신청해서 경쟁률이 35대 1이었다는데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응? 지금 뭐 서울 아파트 중간대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하는데 지금 한국교육개발원 정부에 의하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중 취업을 한 이들의 평균 연봉이 3,115만 원이랍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고 무이자 대출 안 해주고 하면 어떻게 사냐고. 응? 그러니까 이런 중위가격 아파트 10억대 살려면 3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안 된다네. 그동안에 뭐 인플레 한다고 돈 값어치 떨어지는 거 계산하면 뭐 40년 모아도 안 되겠어요. 이런 허위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주택정책 24번 5번 발표해도 오히려 국민을 피멍들게 하는 정권이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응?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금 변창흠이 같은 그런 자를 그 자리에 놓고 뭘 한다는 국민들이 뭐 전혀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 쓸데없이 신도시 한다고 여기저기 발표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도 안 하고 공공택지 발한다고 이런 짓거리도 하지 말고 거국 중립내각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 내는 것이 살 길이다. 백신 문제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29일 날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백신을 맞은 사람이 79만 3,955명인데 이건 5,200만 명 인구로 대비해서 보면 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만 명당 백신 접종 횟수는 세계 105위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집단 면역에 하려면 3,627만 명이 맞아야 되는데 전체 인구가 70% 정도에 2.1%밖에 안 된다. 이스라엘은 지금 영국은 마스크 벗는다는데 유럽 선진국들 G7 국가들 OECD 국가들 올해 안으로 다 이제 벗는다. 대한민국은 언제 벗어요? 5년 6년 가도 벗겠어요? 경제 살리고 상권 살리는 건 마스크 벗어야 되는 거지. 그 이상 중요한 K방역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말이죠. 이 정권 비판하는 집회 못하게 K방역 9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보세요. 그게 방역이 되는 것인지. 실외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건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텐데 아무튼 뭐 전혀 수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백신 확보로 실패하니까 K방역이 완전히 실패한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씨가 우리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스탠팔 방시알 모더나 그런 CEO와 통화하면서 그 모더나 백신 2분기부터 2천만 명분 도입한다고 이렇게 통화했다고 막 이렇게 크게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차질이 생겨가지고
무소식이라는 거 아니야, 무소식. 2천만 명 어떻게 됐는지. 얀센이라든지 노바백스도 공급이 불투명하고. 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지금 나온 백신 물량이 889만 5천만 명. 원래대로 하면은 상반기에 1200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말한 거하고 전혀 현실이 맞지 않는다. 얀센이라든지 노바백스는 2분기 중 공급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서 할 다른 백신도 여전히 안개 속이다.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렇게 백신 지금까지 어제까지입니까? 어제까지는 1차 접종 인원이 총 91만 명, 100만 명이 안 돼. 91만 4,069명인데 접종률이 1.76%다. 이거 대한민국처럼 빨리빨리 자라는 나라가 빨리 경제 성장해서 민주화도 빨리 했는데 이 정권 몇 년 잘못 가니까 이 국민 생명권도 이렇게 다 뭉개져 버리고 무시당하고 어떤 정치적인 전략을 어디다 갖다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맨날 피라미드만 잡으면서 윗사람들은 깨끗한 것처럼 이중 플레이하고 말이야.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씨 말이죠. 양산 사저 말이야. 농지 사서 대지로 전환하면서 차익 남긴 거. 이해찬 씨, 세종시 나들목 옆에서 농지 사서 대지에서 집 지으면서 지금 집값 오른 것부터 해서 김상조의 그런 위선의 대명사 말이죠. 통장에 14억 갖고 있으면서 1억 2천 올려서 자기 전세값 오르는 거 주려겠다 거짓말하고 최재성 정무수석 남양주에 농지 사서 대지 집 짓면서도 전부들 뭐 하나 깨끗한 게 없잖아요. 참 하도 많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입이 아픕니다. 며칠 전에는 또 뭐라더라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가족들까지 혜택을 주는 법 만들었다 아주 저항이 심하니까 서른원이라는 그 사람이 만들었다가 발의했다 철회했다는데 이거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야. 운동권 인사 자녀들이 민주화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특혜를 대물림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1999년도에 제정된 민주화 보상법을 통해 가지고 5,000명 가까이 생활지원 보상금을 줬잖아요. 5.18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지원을 하고 무슨 제주 4.33 것까지 1억 3천만 원까지 희생자를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또 엉뚱한 인사도 포함됐다는 그런 소문 듣는데 아니 서른 씨가 서른 등 민주당 의원 73명이 지난 26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정안에는 뭐라고 했냐면 4.19, 5.18뿐만 아니라 유신 반대, 6월 항쟁 참가자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 자녀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셀프 특혜 논란으로 중단됐다. 이게 그 자녀에게 좀 말이죠. 대학 수업료, 직업훈련,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주택구입과 임자 때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대부 혜택도 주는 등 운동권 인사 자녀들의 성장에 맞던 특혜 대물림 성격까지 비친 아니 당신들만 애국했냐고. 당신들 군대 안 가고 운동할 때 군대 가서 봉사한 사람들이 더 위대해. 내가 보기에는 이 자들이 이게 정말 도가 지나쳐도 당신들 민주화 운동한다고 종북 세력도 손잡고 나라 이렇게 망가뜨리는 게 모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런 거 안 바라고. 그러나 지금 30의원을 비롯한 76만 의원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 순수한 서민들이 군대 가서 3년 동안 묵묵히 봉사하는 그 애국보다도 못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국가가 무슨 쌈짓돈이야. 당신들 재산 팔아서 나눠 쓰던지 장난하는 거야 뭐야 지금. 그러니까 장규필 씨 같은 사람들은 말이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대한민국이 되는 거야. 민주화는 모든 국민의 업적인데 그런 지원은 자기는 안 받겠다. 그 양반이야말로 감옥 가서 진짜 고생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올해 양심상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 딸이 언론에 한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는 10억 원대 보상금을 신청조차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세금을 낭비하고 민주화운동의 진정성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양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이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정권의 내로남불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투기 잡는다고 말이요. 134만 명 공무원 전부 재산 등록하라고 그러고. 와, 윗대가리들만 제대로 조사하면 다 끝날 일을 가지고, 물론 밑에도 잘못하면 다 조사해야 되겠지만, 부패하고 반윤리성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모든 게 땅에 떨어졌다. 모든 게 땅에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당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 청선거 개입 사건 문제는 이런 거 재판하라고 하니까 김명수 사법부는 말이야. 김민희 판사 우리 법연구소 통해가지고 1년 넘게 뭉개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에 뭐예요 도대체?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한다니까 그걸 로비해가지고 못하게 그런 데나 쫓아다니고 말이야. 참 웃을 겁니다, 동맹국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 그동안에 쌓아놓은 이미지 다 까먹고 있다. 응? 응? 제가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건 말이죠. 저는 뭐, 지난번에 문재인 씨가 취임할 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2017년 문재인 씨 취임 핵심 메시지인데, 근데 그거를 최근에 중국의 인민이 뭐 논술을 뺏겼다는 거 아니야? 뺏겼다는. 그러니까 친중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 한국판 짝퉁이라는 거야. 중국제. 저기 중국 공산당 기관 인민일보가 2015년 4월에 게재된 논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개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 각계각층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걸 조금 변형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사설을 갖다가 대통령 취임사에 핵심 키워드로 썼다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의 한계와 본질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부여가는 그 몇몇 인사들 말이죠. 당신들 두고 봅시다. 동맹국인 미국을 향해서는 군사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능력도 여건도 안 갖춰졌는데 전작권 달라고 떼쓰고 말이죠. 정작 중국이 사드 보복에는 아예 산불 약속해놓고 군사주권의 핵심 사항들을 다 지금 양보하고 하나도 그 항의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요구하는 거를 노골적으로는 거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못하겠다고. 사드 추가 배치도 환경위험 평가도 조차도 환경부 하지도 않았다는 국방부 뭐 추가 배치는 그만두고 정식 배치도 안 되게 생겼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해야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데 그것도 뭐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 놔야지 완벽하게 중국의 등평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 방어 협력 체제가 완성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럼 이 정부는 뭐하러 있는 거예요? 국민의 생존권 안 지키려면. 국민을 버리고 헌법을 버리려면 뭐하러 있는 거냐고. 누구 주의라고 있는 정부예요 도대체. 굴종적 사대주의하는 폐쇄적인 이념 세력으로 그냥 대한민국 초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코로나 문제도 정말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초기에 대만이나 몽골 것처럼 중국인들 입국만 금지시켰어도 지금의 희생자보다 10분의 1로 줄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눈치 보고 이런 정권이니까 그렇다. 중국제를 갖다가 한국판도 짝퉁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기회의 균등, 공정을 얘기했다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침사에 중국 인민일보 사설을 뺏기는 이런 수준이라니까. 얼마나 우습냐 이거야. 중화 사대주의 정권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정말로 말이죠. 아이고. 정말로 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방송을 너무 길게 하면 우리 당원들은 괜찮습니다만 일반 유권자들은 지체하니까 제가 너무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오늘도 제가 이런저런 예를 들면서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거 자꾸 경고등을 얘기하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문화일보의 이미숙 논설위원 같은 사람은 이제 문정권 4년의 안보 직무유기는 매국 수준이다. 이런 칼럼도 조금씩 나옵니다만 약해요.
더 강하게 써야 돼요. 국민들이 아직 알고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대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하버트 맥메스터가 직무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지금 북한의 핵기업 앞에서 화생방무기 앞에서 인권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걸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이런 상태까지 왔다. 그래서 국가안보와 경제를 팽개치는 매국적 수준의 직무유기라는 이 문화일보 논설을 낸 칼럼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하루하루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피말리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투쟁하고 싸워야 할 도리밖에 없어요. 우리 당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고 원내 정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21세기 구국 의병으로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지킴이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신이 살아있고 이 애국하는 40만 동지들의 그런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자들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일 또 전국적으로 또 서명대 운영을 비롯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애국투쟁에 선봉해서 잘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